얼핏 생각하기에 대가의 경지에 이르려면 평생에 걸쳐 그 분야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보통 성공의 확실한 공식을 찾을 때 세간의 이목을 끌며 등장한 이들을 주목하기 마련이다. 모차르트는 8세 때 교향곡을 작곡했고, 버핏은 11세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우즈는 6세 때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 모두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 이런 전략은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아주 쉬워 보인다. 목적지를 깨달아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온갖 장애물을 꿋꿋이 버텨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공식을 교육자, 고용주, 부모, 과학자들은 성공의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며 확신에 차서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 사실 이 조언은 완전히 틀렸다. 이 조언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빨리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반갑습니다. 덕기형님입니다. 저자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성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참고 버텨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루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마라, 이런 느낌들이죠. 이 헛소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너 하기에 달려있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인데, 이 거지같은 조언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돌대가리로 만들어왔는지 알아채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엄마 아빠들은 눈앞에 불확실한 행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쯤은 미래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결론지었다. 일직선상의 길을 걸으며 눈앞의 행복을 포기해도 먼 훗날에 살면서 결국 약속된 보상을 실컷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확실히 합리적인 계산이다. 성공이 기관에서 세워놓은 기회의 사다리 오르기에 달려있다면, 그러니까 성공이 학교와 직장의 반짝거리는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기어 올라가는 것에 따라 갈린다면 어떤 부모도 자식이 맨 아래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부모들은 충족감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성적 제한에는 귀를 닫는다. 자식이 명문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난 이후라면 모를까, 그전에는 그런 제한에 관심도 없다. 오로지 자식의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개인의 성취감을 무시하는 인재 육성 시스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뒤탈을 일으킨다. 자신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개인에게는 반드시 자기 성찰적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게 성공입니까? 내가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 위치에 오르고 나서도 정신이 텅 비어버려 마음속에 공허함만 가득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맹목적으로 부자되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의 약속을 곧이 곧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 약속의 민낯을 파헤쳐봅시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과목의 학습 시간, 지도 방식, 학습 교재, 학습 속도는 물론 선택 과목까지도 고를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의료계, 과학계, 공학계, 법조계 같은 직업 세계는 정형화된 필수 교육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예 채용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승진만이 유일한 선택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쫓겨난다. 그런 식으로 유치원 문턱을 넘어선 첫날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인생 행로가 표준화되면서 이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표준화되고 말았다. 공식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기관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통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노동을 표준화했고 뒤이어 학습을 표준화했다. 그 뒤에는 표준화된 작업장, 표준화된 교육기관과 접목시켜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세워놓았다. 결국 표준화의 균일화 가치관은 공장과 학교에 뒤이어 산업화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 계약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빼앗아 시스템의 소나기에 단단히 쥐어줬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서 결정권을 모조리 박탈해 관리자들과 행정가들에게 나눠준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비개성적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가 시민들에게 암묵적 약속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목적지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취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 말이다. 누가 과자 3봉지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거 1봉지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한다면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한히 널려있는데 그 중에 과자 3개 지 맘대로 골라가지고 나한테 하나 골라라고 하는 상황이면 선택의 폭이 말도 못할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아예 채용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새라면 어디를 서식지로 선택하고 싶겠는가? 아마존 분지의 열대우림, 티베트 고원의 고지대, 미네소타주의 쌀쌀한 호숫가,
거주 가능한 서식지가 아주 많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새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당신이 속한 종에 잘 맞는 서식지를 선택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진정한 미시적 동기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내리면 거의 예외 없이 좋은 선택으로 귀결된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이해하고 내린 선택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선택보다 훨씬 더 낫다. 애초부터 얻을 것은 많고 잃을 것은 없다. 자신의 개개인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점점 더 적합한 선택을 내리게 되고 삶의 충족감은 점점 커지며 우수성은 꾸준히 향상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이딴 승리를 이어가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선택한 멋진 기회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벅찬 희열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니 당신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마침내 어려운 고비를 헤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척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깨버릴지 정해야 한다. 내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아야 하는 셈에도 불구하고 추운 호숫가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매 순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요한 건 개인성입니다. 나라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나 아니면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멍청하게 속아줘야 기득권층은 앉아서 돈 복사하면서 돈놀이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찾아줄 리가 없죠.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천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며 인생을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개인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크호스는 책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모두 소개하자면 영상이 끝이 안 날 것 같아 정말 많이 출연했습니다. 멘탈 관리 측면에서 도움될 만한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개인성을 찾는 방법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참고하시면 도움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보면 절대 후회 없을 책이니 꼭 읽어보십시오.